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OAuth2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SNS 로그인. 요즘 대부분의 앱에 네이버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로그인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그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좋은 블로그들이 많아서 구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은 조금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OAuth2를 플루터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컨셉에 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두 가지 블로그를 많이 이제 봤는데요. 요 개남이라는 분이 잘 써놨어요. 요 블로그 보시면 오어스2를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블로그에서는 컨셉들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블로그 참고하시면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OAuth2를 플루터에 이제 구현을 하면서 이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예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어플리케이션, 플루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인증을 제공해주는 그 인증 서버 보유사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회사들 서버, 요 두 개만 놓고 이제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근데 요즘 플루터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파이어베이스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또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여기 인증 서버를 저는 카카오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것도 컨셉은 똑같아요. 이 OAuth2가 그 오픈된 규약이기 때문에 다들 그 비슷한 규약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 카카오도 인증 서버가 있는데 나는 플루터를 써야 돼요. 아니, 파이어베이스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파이어베이스 DB도 쓸 거고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도 쓸 거고 파이어베이스 펑션즈도 쓸 건데 로그인은 카카오를 또 그 카카오 인증을 이용해서 소셜 로그인을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증 서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 상황을 두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요런 컨셉으로 이제 개남이라는 블로그에서 이런 컨셉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그분은 구현하는 거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약간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 약간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제 저의 시나리오는 이래요. 사용자 플루터 클라이언트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고 이 앱에서는 다섯 가지 방식의 로그인을 쓸 거예요. 구글 로그인,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메일 패스워드 로그인, 파이어베이스에서 지원해줘요. 애플 로그인, 파이어베이스에서 지원을 해줘요. 파이어베이스 DB가 아니라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원을 해주고요.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인증 서버가 지원을 해줍니다.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인증 서버가 지원을 해줘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인들은 이렇게 로그인 애들 시스템을 쓰는데 전 DB를 파이어베이스 쓸 거예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그인하는 곳에서는 다른 정보 필요 없고 이메일하고 이제 인증 정보만 있으면 돼요. 다른 데이터는 제가 쓸 게 아니에요. 카카오에 뭐 프로파일 정보도 쓸 것도 아니고 카카오에 뭐 다른 기타 뭐 SNS 정보들 안 쓸 거예요. 카카오에서 제공해주는 인증 정보와 이메일 정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만 쓸 예정입니다. 이 시나리오로 한번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OAuth2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을 제공해주는 그 카카오에
내가 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카카오 인증 서버와 내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인증서 같은 것을 교환을 해서 서로 안전한 관계다라는 걸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카카오에는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세 가지예요. 안드로이드, iOS 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방식이 네이티브 앱키 방식이 있고 레스트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랑 어드민 방식이 있는데 저는 네이티브랑 레스트는 해봤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랑 어드민 키라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레스트 방식하고 비슷할 것 같고 어드민 키는 뭐 네이티브 방식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안 해봤으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은 저는 웹과 플루터를 해본 거죠. 네. 지원 플랫폼에 그 플루터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플루터는 코드를 플루터 그 다트 랭귀지로 짜잖아요. 그걸 안드로이드와 iOS로 바꿔요. 그 네이티브 코드로.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이티브 키를 이용한 플루터는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남 그 블로그에서는 REST API 방식을 썼어요. REST API 방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 모든 플랫폼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iOS, 웹, 뭐 데스크탑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REST API 장점이고 그리고 플루터가 얼마 전까지는 그 네이티브 방식을 지원을 안 했어요. 카카오에서. 카카오 기준입니다. 카카오에서. 근데 최근에 네이티브 방식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플루터도 네이티브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이 플루터로 할 거다. 카카오만 기준이에요. 플루터로 할 거다. 그러면 네이티브 방식으로 등록을 하고 플랫폼에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카카오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등록을 하게 돼요. 그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근데 그 REST API 방식이 범용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방식도 제가 설명을 해놓을 거고요. 많은 글들이 REST API 방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로 일단 REST API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개남 블로그가 REST API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구현이 되지만 그렇게 된 그 네이티브 방식으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다른지 컨셉적인 면에서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페이코에서 가져온 이제 페이코의 OAuth2 컨셉 설명이에요. 웹 방식이에요. REST API 방식. 어떤 식이냐면 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 웹 서비스에 아직까진 클라이언트예요. 로그인을 요청을 하죠. 그럼 내 서비스는 사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받아서 카카오, 여긴 페이크로 돼 있지만 제가 그냥 카카오로 적을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카카오로 얘기를 할 거니까. 카카오에 로그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에서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을 웹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거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카카오에서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라는 거를 보내줘요.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네. 이 리다이렉트 정보는 카카오 어플리케이션 등록할 때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다이렉트 콜백을 주게 되고요. 그럼 어서라이전 코드를 받았잖아요. 이 받은 코드로 카카오에 다시 억세스 토큰이라는 걸 요청을 해요. 네. 억세스 토큰을 요청을 하면 카카오가 발급을 해주죠. 자, 그러면 억세스 토큰을 받았어요. 자, 토큰을 받는 과정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카카오와 인증을 교환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받으면 거기까지가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큰을 받았으면 로그인을 성공을 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카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기준에서 로그인이 된 거고 그러면 카카오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토큰을 이용해서 카카오 SNS 정보라든지 뭐 프로파일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내 채널 정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저에게 서비스를 요청하죠. 그럼 저는 그 토큰을 가지고 카카오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카카오는 그 데이터들을 저한테 주고 저는 또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OAuth2의 컨셉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Authorization 코드를 발급받아서 리다이렉트를 받고 그걸 통해서 리다이렉트로 액세스 토큰을 다시 카카오에 요청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방금 건 REST API였잖아요. 그래서 그 리다이렉트를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REST일 경우에는 백엔드 서버가 꼭 필요해요. 파이어베이스 말고요. 카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백엔드가 또 있어야 돼요. 뭐냐면 카카오에서 그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를 리다이렉트로 준다고 그랬어요. 사용자에게. 그러면 이게 어스 코드를 리다이렉트로 주면은 사용자는 받자마자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아도 그 우리가 카카오에 등록된 그 리다이렉트 URL로 리다이렉트를 쏴줘요. 그러면 우리 백엔드 서버가 그걸 받아야 돼요. 리다이렉트를. 그래서 이 리다이렉트 받으면 우리가 어스 코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어스 코드를 받아서 백엔드에서 카카오로 토큰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는 토큰을 보내주죠. 아직까지 우리는 파이어베이스랑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파이어베이스랑 관련된 일은 토큰 다 받은 뒤에 토큰 다 받은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그 어서라이제이션 코드와 리다이렉트와 토큰이 발급되는 큰 과정이고 REST API일 때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서버가 REST API에서는 필수입니다. 리다이렉트를 받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이티브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파이어베이스와는 로그인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부분도 설명을 같이 연결해서 드려볼게요. 자, 플루터 앱에서 로그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요청을 받아서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해줘요. 이건 웹으로 제공해줘요. 그럼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던 아니면 카카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인증 정보를 받던 어떤 식으로든 카카오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고 우리는 카카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죠. 카카오 앱이 깔려 있으면 앱에서부터 가져가고요. 아니면 내가 웹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웹 레스트 방식이었을 때는 리다이렉트로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보냈었잖아요. 근데 네이티브는 그 과정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카카오 SDK가 플루터 안에서 카카오 서버랑 뭔가 통신을 하겠죠. 통신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시값만 넣고 카카오 SDK, 클라이언트 SDK만 내 플루터에 설치를 하면 끝입니다. 이 과정이. 그러면 뭘 주냐면 바로 카카오에서 토큰을 줘요. 토큰을.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이런 거 없이 토큰을 줘요. 그러면 플루터 앱에서 토큰을 받았잖아요. 이 토큰을 자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카카오 인증은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카카오를 그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앱의 로그인 인증은 파이어베이스를 쓸 거예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용자가 플루터 앱이 사용자인데요. 이 사용자가 액세스 토큰은 받았어요. 카카오로부터. 근데 이 액세스 토큰으로 뭘 해야 되냐면 파이어베이스의 커스텀 토큰을 발급해야 돼요. 왜냐? 우린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쓸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백엔드에 이 액세스 토큰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백엔드에서 액세스 토큰을 받고 카카오에 이 액세스 일단 웹 통신상 네트워크상으로 전달받았으니까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럼 카카오가 확인 요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 파이어베이스로 커스텀 토큰을 요청을 해요. 이 토큰은 카카오 토큰이 아니라 파이어베이스의 커스텀 토큰을 요청을 해요. 그래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플루터 앱과 파이어베이스가 인증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그인이 되는 로그인 처리가 이렇게 되고요. 로그인이 되면 로그인된 유저별로 파이어베이스 접근 권한을 따로따로 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어베이스 그 인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를 쓰려면 백엔드가 꼭 있어야 돼요. 백엔드 없이는 파이어베이스, 그러니까 SNS 로그인을 쓸 수가 없어요. 백엔드 없이 그냥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가 제공해주지 않는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토큰을 써야 되고, 이 커스텀 토큰은 백엔드에서만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꼭 백엔드가 필요하고, 커스텀 토큰을 파이어베이스에 요청을 하면 파이어베이스에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 단계, 그 이후로는 카카오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액세스 토큰이 이미 발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은 카카오한테 했는데, 자, 이 사용자가 누구구나 확인한 뒤에 로그인 인증은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 단계에서 끝. 그러면 커스텀 토큰을 발급받죠, 백엔드가. 그러면 사용자 플루터한테 그 커스텀 토큰을 전달을 해주고요. 플루터는 커스텀 토큰으로 파이어베이스에 유저를 생성해요. 네, 유저를 생성을 하고요. 그럼 생성된 유저를 전달을 해주고요. 그 유저 정보로 로그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와 플루터 그리고 SNS 로그인을 같이 쓰는 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요게 제가 레스트 방식하고 네이티브 방식의 차이의 큰 차이점은 그 안에 기술적인 컨셉은 똑같은데, 내가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백엔드 서버 없이 바로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루터로 구현하실 때는 네이티브 방식으로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어서라이제이션 OAuth2 방식은 엄청 많이 쓰여요.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 컨셉만 이해하면 다 대동소이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네이티브 방식을 지원하는 곳이 있고 레스트 방식만 지원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트 방식도 이해를 하시고 네이티브 지원해주는 곳은 뭐 이왕이면 네이티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